이번에는 친일파 한 명을 조명할 예정인데요. 이 친일파 손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일파 정인각, 이 정인각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정인각에 대한 해당 내용은 뉴스파고의 단독 보도 내용과 저희 시사발전소의 취재를 종합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인각은 3.1운동이 일어난 해죠. 1919년부터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서 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일본 오카야마 현에 가서 3개월간 사무 견학을 마치고 돌아왔고 1929년부터 1942년까지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창씨 계명은 대곡정웅, 즉 오타니 마사오입니다. 정인각은 충남 공주 계룡면장 재직 당시에 군용물자 조달 및 공출 업무, 군사 원호 업무, 여론 환기 및 국방사상 보급 선전 업무, 국방 헌금 및 애국기 헌납자금 모집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 중일전쟁 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이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군수용물자의 조달 공출에 관한 사항에는 이 면민들의 생산 분포 현황과 생산 능력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공출기한 및 수송 등 실정에 적응하는 조달 공출 실시 계획을 수립, 부하 직원들에게 편달하여 각 관계기관과 밀접한 연락을 도모, 본 업무 수행에 대한 면민의 이해 지도에 만전을 기한 결과 군용 말먹이, 군용 쌀, 모피 등의 우수한 품질의 물자를 조달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원호에 관한 사항에서는 면민에 대해서 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상군인에 대한 이 부조, 응소, 군인들에 대한 편의 공여 및 그의 유가족들에 대한 그 후원 위로 등 군사 원호의 관념의 강화 철저를 도모하면서 군사 후원 사업 자금 및 이 위문 금품의 모집에 노력을 했습니다. 여론 환기 국방사상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항에서는 민주사변 발발 후 부하 직원들을 지휘를 해서 면민들에게 여론을 환기하고 총후 국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선봉했고 국방사상을 보급 선전하는 데 노력을 했죠. 이를 위해 시국강연회를 15번을 열었고요. 간담회는 26번을 개최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국방 헌금 및 애국기,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헌납자금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만주사변 발생 이래 이 면민들에 대해 시국 인식 및 교화 철저에 노력함과 더불어 특히 국방의 중요성과 이 병기 충족에 있어 강조한 결과 애국열의 이 발로라고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충심으로 돈 모아서 전투기 구입해가지고 일본에다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 당시 신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정인각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2월 11일은 일본의 건국 기념일인데 당시 기원절이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1935년 이 기원절에 수많은 면장들을 제치고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1939년 기원절에는 조선총독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1936년에는 일제의 이 일반 금융과 농업 금융의 업무를 맡으면서 일제 수탈 업무에 협조를 하는 금융조합의 계룡지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기까지 했죠. 동아일보 1938년 5월 22일자 신망과 수완을 겸비한 정인각 씨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천성이 인후 원만하고 두뇌가 명민하여 어떤 일이든 이 함에 있어서 지략이 풍부한 수완가다. 면서기 시절 면민에 대한 지도가 재빨라서 사무처리 능률이 이제 증진됨에 따라 사무 성적과 면민의 신망이 돈독한 면행정의 최적임자가 되었다. 면장에 취임하고는 면행정의 쇄신과 농촌진흥에 힘을 다해서 각 사회단체를 겸직하여 이 수완을 발휘하고 있어서 국내 면장 중 모범적인 인물로 당국의 이 신임과 면민의 신망은 날로 높아 장래가 더욱 촉망되고 있다. 이 기사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면장으로서의 그 일제를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일본의 큰 신임을 얻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39년에는 일제 식민지배의 상징인 조선신궁제사의 도지사 추천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해당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각 도지사의 추천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게 된 인원을 영예스러운 참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1941년에 이제 총력운동 전개 및 일본 정신 함양과 대정익찬 운동 이 시찰 등을 목적으로 매일신보사의 주체로 일본에 파견했던 성지참배단의 일원으로서 일본에 또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총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선일체, 황국 시민화 등을 그 명분으로 해서 한국인을 전쟁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국민총력연맹이 펼쳤던 국민총력운동입니다. 1940년 10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 전시 총동원 준비를 위해서 대정익찬을 가버렸던 대정익찬 운동을 발맞춰 조선에서 전개했던 한국 식민화 및 전쟁 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인각은요, 해방 이후에도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뻔뻔하게도 1948년 재헌국회의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기도 했었고, 1950년에도 공주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 6월 23일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정인각은 전 면장으로 이 친척이었던 계룡면 부면장, 그리고 또 친척이 되는 직원들과 농민들이 또 피땀으로 일해서 세금으로 바쳐지는 쌀을 제멋대로 부과해 700여가마니를 착복해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정미업자와 결탁해 판매를 한 혐의로 체포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친일파 정인각의 행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정인각이라는 인물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인각의 지위가 고등 관료가 아니라 계룡면의 면장 정도였기 때문에 친일명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친일파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정인각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인각의 둘째 아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에 현재 경찰청장직인 치안국장과 그리고 충남도지사를 지냈고요.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10대부터 15대까지 무려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성모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어이없게도 정성모는 심지어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3대 회장까지 지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서울 용산 경찰서장까지 지냈던 정평모 총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성모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아버지 정성모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고 5선까지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이들의 후예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으로 활동을 하며 여전히 친일 기득권 세력들의 영향력과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해서 주권을 되찾았지만 친일 청산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 누구보다 비열하게 살았던 친일 부역배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의 역사를 아무도 모른 채 넘겨버리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넘겨야 할 정의의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이죠.